네, 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원입니다. 네, 새해 들어서 부동산이 어떻게 변할지 지금 뭐 올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지금 새로운 장관께서 규제 완화 기조를 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오늘 관련해서 김여선 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금 뭐 첫 번째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부동산 PF 대출이 위기다. 연체액이 지금 1년 새 뭐 2배로 늘어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위원님 이렇게 많이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부동산 PF에 대한 위기설은 네네. 뭐 2023년 내내 계속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 이제 PF가 사업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네.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네네. 약간 부실한 이제 공사하는 곳들이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나오고 네네네. 최근에는 시공 순위가 16위 정도 안에 드는 네네. 대형 건설사 위기설까지 뭐 이렇게 좀 시중에서 도는 정도로 네네. 굉장히 좀 위기감이 많이 이제 불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PF 대주단 그 협약을 통해서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부실 네. 사업장도 상한 시기를 이연시키는 방법 같은 걸로 네네. 금융 지원을 계속하면서 버텼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위기설만 있을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사실 터져버리면 시장에는 큰 영향이 큰일 있을 나죠. 수밖에 없어서 네네.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네. 지금 언론사들도 줄도산 공포 이런 뭐 공포란 표현을 그렇게 잘 쓰지 않는데 네. 실제로 연체율이 지금 뭐 건설사 은행 대출이 연체 2배로 늘어나고 올해 들어서도 지금 뭐 남변건설 등 21곳이 부도 처리가 되고 네. 내년도 그러면 부동산도 급속 냉강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앞서 저희가 내년 전망 위원님이 하실 때 공급 위축 등 네. 이런 내용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악재가 네. 생각보다 더 빨리 터지거나 하면 오히려 이제 주택 이렇게 심리는 더 위축되고 그러겠네요. 예, 그럴 수 있죠. 이 PF라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네네. 해서 부동산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네네네. 이제 대출을 받아오는 거를 지칭하는 건데 네네. 은행에서 PF를 할 때도 있고 뭐 증권사나 네네. 기타 여러 가지 여신업체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게 네네네.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증권사의 그 PF 규모가 가장 큰 걸로 나타나고 네네. 있고요. 23개 증권사가 보유한 그 리스크에 노출된 금액이 24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11조 9천억 정도, 약 반 정도가 네. 내년 6월에 그 기간이 도래를 하는 음.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좀 막아진다라면 부동산 시장에는 네네. 큰 영향은 없겠고 공급 지연 정도의 영향밖에 음. 없겠지만 이게 뭐 대형 이런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사고가 터지게 되면은 네. 거기에 관련된 뭐 이런 일자리 감소라던가 네네. 뭐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이슈들로 번질 수 있어서 네. 이게 얼만큼의 규모로 터지느냐 이게 좀 사회에 주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연쇄 부도도 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네요. 예, 그리고 또 PF를 하기 전에 이제 네네. 본 PF를 하기 전에 브릿지론이라는 거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이제 PF를 하는 것보다도 조금 뭐 작은 프로젝트라거나 아니면 네.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딘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브릿지론을 하게 되는데 이제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려면 사실 사업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도 이 브릿지론들이 본 PF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근데 내년에도 금리가 인하가 되던 아니면 사업성이 확연히 좋아지던 네. 그렇지 그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은 브릿지론이 그대로 부실로 남게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는 거는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는 브릿지론을 통해서 토지를 사놓았던 뭐 네. 시행사나 시공사 같은 사업 주체들이 그냥 이 토지들을 경매나 공매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PF뿐만 아니라 브릿지론까지 합친 이 PF 시장이 2024년도에 어느 정도로 좀 버텨줄 수 있을지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보니까 업계에서 뭐 태용건설, 롯데건설, 코롱 이런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마저도 우말채무로 만약에 이 PF 위기가 불거지게 되면 건설업 전체로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될 위기감이 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택 시장도 얼어붙고 뭐 나머지 뭐 매매 지수도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전망을 전문가들이 네. 이래 하고 계시네요. 그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고요. 최악의 시나리오. 뭐 정부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보면은 금리가 최근 들어서는 다소 인하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고정금리도 4% 이하까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네네. 금리가 내년도에 추가적인 뭐 인하가 좀 되고 네네.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이런 부실을 막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선제적으로 지금 금리를 은행들은 오히려 기준금리가 인하 안 했는데도 기대감이 있는데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금리로 네. 낮추고 코픽스도 더 선제적으로 낮추는 은행도 있다고 이렇게 네,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미국의 채권금리 같은 네. 것들도 낮아지다 보니까 그게 네. 국내 상품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네네. 기준금리보다도 시장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네네. 내년도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국토부 장관께서 잘 또 방어하시고 해서 이런 부실 폭탄이 터지지 않았으면 하는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